안녕하세요. 정영행 변리사입니다. 정영행 변리사의 특화상표. 오늘은 기술특례 상장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특화청 및 변리사 27년 경력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 현대차, 연세대, 고려대 등에서 강의한 바 있습니다. 네, 주요한 목차로는 기술특례 상장을 왜 하는지, 또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기술특례의 어떤 절차나 연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의료기업의 평균 재무성과는 어떻게 되든지, 그리고 기술특례 상장의 기술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기술성 평가 기관은 어디가 있는지, 전문평가 지침, 그리고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주춧돌로서 특허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기술특례 상장의 출발 계기는요, 제약이나 바이오에서는 수익성을 내세우기가 힘들지요. 기술력이나 성장성에 대해서는 그럴듯하고, 또 R&D에 투자를 한 결과 단계별로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비해서 수익성은 일시에 받아내기가 좀 힘들지요. 그래서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또 수익성 없이 상장을 시켜버리면 투자자나 이런 보호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려를 또 나타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기업의 어떤 공시를 강화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특례 상장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래소 지정의 평가 기간 중에 여러 가지 한 22개의 거래 기간 중에 2개 기관으로부터 하나는 BBB 등급 이상을 받고 적어도 둘 중에 한 곳에서는 A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뭐 AA 이렇게 받으면 더욱 훌륭하겠죠. 그래서 기술 성장 기업으로서 상장 예비 심사 청구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상장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 절차로선 우선 기술 평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문 평가 기관에서 평가를 하게 되겠죠. 예비 심사 청구를 하고 상장 심사와 상장위원회에서 최종 상장 결정을 내리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AAA와 AAA, BBB 이런 기술성 평가가 있는데 적어도 A 등급 이상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고 BBB를 나머지 그 등급 이상을 받으면 우리 기술성 평가에서는 통과가 되겠습니다. AAA라 함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을 때, AA는 매우 높은 기술력, A는 장내 환경에 따라서 영향에 받지 않는 그런 높은 기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장내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BBB의 등급을 받습니다. 이 기술 특례 상장은 2005년도에 도입이 돼서요. 14년도에 기술 특례 업종을 전 업종으로, 초기에는 이제 벤처기업 위주였지만은 중소기업까지 전 업종으로 이제 확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약 바이오의 의료 장비, 의료 서비스 등 의료 업종에 좀 편중되어 있지 않냐라는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기업에 좀 편중이 되는데 비해서 재무성과는 좀 저조한 편입니다. 유가증권이라든지 코스닥, 코스닥에서도 이제 일반과 기술성장으로 이렇게 나눠 봤을 때 시가총액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매출액에서 이제 확연히 차이가 나지요. 네, 뭐 거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당기순이익도 보면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고 순이익이 뭐 얼마 안 됩니다. 거기다 이제 순손실이 더 많게 되는. 왜냐하면 이제 보통 R&D에 이제 치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개발 단계별로 위험이 이제 가중이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그래서 임상 전에 이제 전 임상, 그리고 임상 1단계, 2단계, 3단계, 3상까지 거쳐서 이제 정부 승인을 받아서 제품화 단계를 이렇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단계별로 갈 때 위험이 가중된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의 그 기술 평가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늘렸습니다. 지난해 말서부터 12월서부터 26개에서 35개로 그 기술 및 시장성 평가 항목을 더 늘렸습니다. 평가 사항별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하도록 해서 평가 품질을 상향시켰다는 것이죠. 예, 비바이오의 경우에는 20년도까지 통계를 보면 25개사, 바이오사의 경우에 한 60개사 되는데요. 점점 늘고 있죠. 예. 바이오 중에서도 이제 신약 개발이 더 많습니다. 한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체외 진단이 한 17개 정도. 의료기기 제조, 그리고 바이오, 기타, 예, 이런 순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일부는 또 이익을 내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익을 내는 기술 특례 상장 바이오 업체를 예를 들자면 크리스탈, 인트론 바이오, 유바이오로직스, 오스테오닉, 바이오 솔루션, 비피도와 같은 그런 바이오 업체들이 있습니다. 기술성 평가 기관은 우리가 TCB 기술 보증 기금이라든지 나이스 평가 정보, SCI 평가 정보, 이크레더블, 나이스 DMB, 한국 기업 데이터 그리고 국제기관을 더 늘릴 예정입니다. 16개 기관으로 늘릴 예정인데요. 현재로서 이제 보건산업진흥원, 생명공학연구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상위평이라고 부르고 있죠. 과학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통신기획평가원. 네. 네, 20년도에 그 25개 기술 특례 상장이 됐는데요. 그 중에 한 17개가 제약 바이오 분야입니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그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기술 특례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아니한 소부장으로 해서 기술 특례를 받아서 상장이 된 서남, 레몬, 그리고 AI 업체인 그 솔트룩스 업체,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넥스틴, AI 업체인 바이브 컴퍼니, 마찬가지로 AI 컴퍼니인 그 알체라, 소부장이 많죠. 소부장의 센코, 네, 그리고 석경 AT, 그리고 나머지 카이노스메드라든지 젠크릭스, 피플바이오, 엔젠바이오, 지노맥 컴퍼니 20년도에 바이오 업체로서 기술 특례에 상장된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35개로 전분 평가 지침을 더 늘렸는데요. 기술성과 시장성을 이렇게 평가를 해서 기술평가 A냐, BBB냐, AA냐, AAA냐 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그 하나씩 살펴보면 기술의 완성도를 봅니다. 완성도, 그리고 경쟁 우위도, 그리고 기술의 인력을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되겠죠. 우리 시장성으로서는 기술 제품의 그 상용화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또 시장 규모 및 성장 잠재력이 있는지, 제품의 시장 경쟁력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선 기술의 완성도를 보면 20년 12월 이전에는 기술의 완성도나 확장성, 난이도만 본 데 비해서 기술의 진행 정도도 보고 자립도 또 이제 보겠다는 뜻입니다. 기술의 경쟁 우위도로서는 차별성 수명이라든지 기술 수명, 기술 개발 및 수상 실적, 지재권 보유 현황, 예, 이런 것은 뭐 우리가 수치로서 충분히 증명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연구개발 활성화 수준, 연구개발 투자 비중, 규모, 적정성, 거기에 이제 주력 기술의 혁신성이라든지 연구개발 투자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겠다는 겁니다. 인력의 수준을 보면 경험 수준, 지식 수준, 관리 능력, 전문성, 몰입도, 최고 경영자의 CEO의 전문성, 또 CTO라든지 기술 인력의 전문성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주요 경영진의 사업 몰입도가 있는지도 이제 보고, 예, 기술 인력 수 및 팀워크도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진, 주요 경영진, 기술 인력의 협력 체제가 되고 있는지, CEO 따로, CTO 따로 하는지, 아니면 협업이 잘 되고 있는지. 네, 시장성을 보게 되면 그 제품 생산 능력이라든지
자본 조달 능력, 그리고 판매처의 다양성과 안정성,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보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경쟁 대비, 경쟁 제품 대비 사업화 경쟁력이 있는지, 예, 이런 것을 보겠다는 겁니다. 시장 규모 및 성장 잠재력 면에서는 시장 규모나 성장성 특성을 보고, 여기에 이제 주력 기술 제품의 어떤 시장 규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시장 규제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 제품의 시장 지위나 비교 우위성만 봤었는데요. 기술 제품의 인지도도 보고 시장 점유의 어떤 정도 가능성까지 이제 보고 또 효능이나 가격의 우수성까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 특례 상장을 잘 받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정부 지원 사업을 잘 연계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것이 필요치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라 하면 RIPC의 나래 사업이라든지 글로벌 스타 기업이라든지 테크노파크에서도 여러 가지 그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네, 이런 기술 사업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또 국내 특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지식재산 보호원, 네, 여러 가지 과제가 또 있습니다. 직무 발명 보상 규정이 제대로 도입이 돼서 직원들이 이제 주인 인식을 갖고 연구 개발에 종사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시장성이나 기술 사업 그 가능성이 높은 우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특허 맵으로 잘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뿐만 아니라 영업 비밀, 노하우, 또 해외 IP 현황이라든지 경쟁사들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분석해서 반영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잘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지식 경영을 좀 잘 해야 되겠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경청에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여건 내에서 올해 원하신 바 꼭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유튜브엔 창의 정년용, 네이버 창의 정년용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